국민의힘이 논란이 되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이고 사전 고지 없는 불법 녹음 파일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당초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악의적으로 파급력이 큰 방송사의 파일을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제3자에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서울의 소리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방송사에 제보한 거라 맞섰고, 민주당에선 언론사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 논란,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 첫 주제는 김건희의 통화로 잡았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네, M사죠, M사. 네. M사가 방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M사의 가처분 신청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내일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내일 기다려봐야 될 거고. 통화 내용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뭐 알 수가 없죠.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들을 가지고 일방적인 지라시성 내용들이 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대한민국 정당사 선거사의 길이 남을 정치 공작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한 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얘기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이 TV 토론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좀 정책을 가지고 여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은 기간 자로 잰 듯이 뭔가 기획하고 의도한 것처럼 방송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의도성을 가지면서 이런 파일들을 공개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인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그러니까 작년이죠, 바로. 또 대선 후보로서 출마 이미 선언을 한 즈음부터 통화하신 부분이고요. 7시간 동안, 7시간이나 이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어찌되었건 이 언론사와 통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공식적 발언,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통화한 것이지 사적으로 뭐 두 분이 친하셔서 통화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녹음 파일 원본이라면 조작하거나 뭐 편집된 게 아니라면 원본이라면 저는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공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니 김건희 씨 본인 목소리 아닌가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의도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아니,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사적인 통화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랑 통화를 합니다. 물론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들이 되게 되죠. 제가 대변인으로 있으니까 하루 종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자님들이랑 전화를 합니다. 이걸 취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관계가 가까운 기자님들과는 얘기를 하면서 취재된 내용들 플러스 알파로 사실 방송 등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충분히 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자, 선거 때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있겠는가? 우리 장경 팀은 솔직히 전화를 가지고 기자님들 통화할 때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모든 아마 정치인들이 대변인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기자랑 통화할 때 통화 녹음 된다는 건 당연히 전제로 발언하시잖아요. 녹음을 전제로 얘기를 그리고 하죠. 이 언론사 A 씨와 김건희 씨가 뭐 친구, 지인 사이입니까? 지인이 아니시잖아요. 지인이었을 경우에는 사적 통화가 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당연히 또 언론사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통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적 통화가 될 수 있죠? 자, 보세요. 언론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취재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보도를 하려면 보도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 내용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국민께 이 내용을 밝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7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시간이 하나의 통화를 7시간으로 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모아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정도 남은 시간에 자로 잰 듯이 국민들 앞에 공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7시간에 다 공표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내용 워딩을 아마도 이것저것 편집해서 방송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이게 상대 후보, 지금 있게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음모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도 시점 언론사의 자유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룰이 있나요? 뭐 기자와 통화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혹은 3일 이내에 보도해야 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어찌됐건 본인이 이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니, 대통령 취재의 후보로서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상 누가 봐도 윤석열 당시 뭐 검찰총장 사퇴 이후인데 사퇴한 이후 시점 아닌가요? 아니 취재의 그 이후에 목적이라고 말씀을 공인으로서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서 이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통한 거니까. 아니 취재의 이 부분은 목적이라고 의원님이 뭐 말씀하시니까 아니, 보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보도를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를 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럼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취재의 목적으로 한 겁니까? 취재 목적으로 했겠죠. 취재의 목적인데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사적으로 뭐 친해지려고 통한 건가요? 기자와의 대화 내용에서는 취재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앵커께서 전화해서 물어보셔갖고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 같은 것들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 전화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는 그런 과정들에서는 밖으로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게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상식적으로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랑 여러 통화를 하게 될 텐데 그 통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 알 거리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과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개할 내용 있으면 공개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두 분은 후보와 배우자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언론사와 한 대화 내용은 당연히 공식적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께서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시점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5년 전 녹취 파일을 뭐 공개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 각인되신 분인 상태에서 통화 내용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과거에 뭐 지인 관계에서 사적 통화도 아니고요. 언론사 소속임을 밝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가 통화한 거잖아요. 기자가 통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당시 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만약 녹취가 있다면 그걸 공개하는 거는 취재 목적의 내용이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응은 괜찮은데 그거를 김건희 그 시점- 씨에게 예. 대해서 만약에 뭐 약간 사적일 수도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는 평소에 뭐 잠버릇이 어떻습니까? 또는 식사 습관이 식사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은 또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기자와의 통화 내용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오가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과 알 거리를 위해서 취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묻고 답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시점에 맞춰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왜 내용도 모르시죠?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아니 몰라요. 지금 네. 나오게 되는 여러 문제 제기들 지금 현재 한 7시간 정도를 다 모아서 특정 언론사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 폭로성에 대한 방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공표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를 입장을 예. 바꿔서 이재명 후보라면 그런 방식으로 웃어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문제가 되는지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내신 거 아닌가요? 국민이? 왜냐하면 당연히 있는 상황에 7시간에 대한 녹취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뭐 내용은 저도 그러니까요. 일부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저희 취재 기자가 또 직접 얘기해서 들은 확인된 내용도 있고 뭐 지라시 형태로 어제부터 많이 돌아다닌 것도 있긴 한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일부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이죠.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얘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또 제 할 일이 바빠서 그런데 자꾸 그거 지금 오늘의 질문의 주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도될 것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서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서 질문하시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보도된 내용도 모르시면서 보도될 내용을 미리 전제해서 질문하시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충 선대위 내부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다 이런 건 약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돌고 있는 많은 지라시 형태 내용들을 받아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지라시 형태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법 선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확인들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건희 대표가 언론사와의 통화를 가졌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직접 녹취하거나 실질적으로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알 수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없는 가는 것이죠. 게요. 만약 저희 같았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이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부인께서 어떤 통화를 하셨다 그러면 혹시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최소한 배우자 수행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근데 지금 여러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는 이 김건희 씨와 다이렉트로 연락하거나 확인하는 과정들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이 7분 정도, 7분여 기자회견 하시고 사과 기자회견 사과 맞습니까? 기자회견 하셨을 때도 이른바 허위 이력에 대해서. 네, 허위 이력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공보단에서 전혀 대비가 없이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그런 부인과 말씀을 하시죠? 부인과 왜 이 통화와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안. 예를 들면 아니, 공보단에서 허위 몰랐다는 이력, 건 학력, 경력, 그 수상 경 허위 다 수상 경력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의 해명과 지금 선대위 논평과 다 달랐잖아요, 사실. 김건희 씨도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걸 잘못했는지 본인도 네, 말씀도 조금 없이 전에 했고, 말씀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건 정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김건희 대표가 사과를 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보단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우왕좌왕했다는 부분을- 어떤 것은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해당,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님들 통해서 저도 들은 아니 얘기였습니다. 출입 기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공보단에 김건희 씨가 언제 몇 시에 이재명 와서 후보 선대위의 청년 본부장으로 지금 전파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많은 네. 국민들께.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김건희 대표와 소통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근거를 그러니까 말씀해 여러 주셔야죠. 가지 보통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대위라면 네. 이 허위 학력, 허위 이력, 그 허위 얘기 말을 경력, 허위 돌리지 수상 마시고요.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돌리지 했을- 마시고요.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질문을 조금 전에 드리면 얘기하셨던 게 확인을 사과에 대한 하나도 안 얘기잖아요. 자, 일단 해주셨잖아요. 그거부터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당시 기자회견 자체가 공보단과의 예를 들면 논의 기자님들 없이 그랬던 됐다라는 거예요. 주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반론이니까. 받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어디에 공보단에서 김건희 씨가 그러면 이 사과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네. 이 백불이나 질문 그 기자님들과의 질문 응답 추가 시간이 질의 있느냐, 응답?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공보단에서 답변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어디에서 그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실제 그럼 그 국민의 네. 공보단에 아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얘기를 이제 네. 장경태 기자님들이 다 알고 의원이- 계신 얘기를 왜 자, 제가 이걸 그러면 일단 설명하고 장경태 의원님은 당시 공보단과 김건희 씨가 충분히 잘 상의가 안 되는 이 소통 구조의 문제 삼는 그 건데 당시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단장이 김은혜 공보단장이고요. 이양수 그렇죠. 수석 대변인이 같이 논의를 해서 기자회견을 잡았던 것인데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 보도가 돼서 공보단이랑 불협화음이 있다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아니, 방금 전에는 소통이 어떤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있다고 아니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불협화음과 또 다른 얘기죠.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랑 김은혜 공보단장이랑 소통을 해서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장경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김건희 대표가 나왔다는 예. 건데 7시간에 잘못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김건희 씨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선대위에서. 아니 걱정이 내용을 되시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아니 돌리는 게 공보단이 프레임을 잡지 실제로 마시고. 아니, 공보단에서 실제로 지금도- 기자님들의 어떤 향후 일정과 이 김건희 씨의 어떤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어떻게 정리되고 마무리될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거잖아요. 공보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도 얘기하지 않고 공보단이라고 애들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공보단장의 김은혜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 잘못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자님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이 질문한 것에 자, 일단 대해서 뭐 공보단이 제대로 장경태 답변 의원님은 못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다.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들었다로 하고 일단 그래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니라고 뭐 더 아실 수 해명하셨으면 있으니까요. 됐죠. 거기서 아니라고 저는 아마 해명을 기자님들이 하신 걸로 국민의힘 출입 기자님들이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마 뭐 그 부분 제가 설명할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출입 기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들러서 출입 기자님들에게 들었다라고 전언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제가 출입 기자들 등을 통해서 들었던 전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국민께 전달하게 되는 것들은 하등의 근거가 없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예. 7시간에 대한 대화 내용도 지금 모르시면서 가처분 신청 내신 거잖아요. 아니, 7시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셨잖아요. 방송 금지 가처분 7시간 신청 대화 내는 내용 건 모르시면서 매우 당연한 일이죠. 왜 이게 공작이고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조작된 거 증거 있으십니까? 제가 조작이라는 없잖아요. 표현을 썼습니까? 공작이라고 공작이라고 했죠. 하셨죠. 예. 정치 공작. 왜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시점을 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내용을 조합하고 그리고 그 내용 전체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해서 시간에 맞춰 방영을 할 것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가처분 신청 내셨어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김건희 그러니까 대표와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예. 이미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라시 형태 정리된 일부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적인 대화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는 아니 말씀이신 정리된 거죠? 내용과 관계없이 예. 뭔가 사적인 대화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분들과 통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기자님이 자 김병민 대변인이랑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한 7시간 정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정리해서 보도하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제가 했던 발언 중에 한두 가지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도 문제가 될 바람이 상당할 겁니다. 장경태 의원님 저랑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 한 개, 두 개 찝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져야죠, 공인으로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자님들하고 통화하실 때고 녹음된다는 건 당연히 전제하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전제하에 얘기합니다만은 전제와 함께 신뢰하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않기 예.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단 한마디도 대화나 취재가 이루어지기 무슨 어렵겠죠. 내용인지도 물론 이제 모르시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 관련된 뭐 공적인 대화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또는 당시 유력 후보로서의 부인에 대한 뭐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명예훼손 같은 민사에서는 예.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명예훼손 일부에서는 여부를 이제 알 권리라는 얘기도 하고 명예훼손 있고요.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한 50여일 앞두고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이 내용을 방영하겠다라고 하는 M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지금 이 공수처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미 방영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도성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무튼 장경태 네. 의원님한테 다시 여쭤보면 네. 뭐 사생활이나 사적인 대화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일부에 표현하면 이제 대화 내용에 뭐 누님 아우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말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뭐 YTN에서도 뭐 예, 그런 얘기도 있기 기자님하고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예, 누님 아우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또 공개되면 의도와 다르게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시기가 그런 거에 예를 대해서 들면 어떻게 보세요? 10년 전 대화다. 그러면 저 정말 김영민 대변인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미 작년 7월 이후에 이 통화한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언론사 기자님과 통화한 내용인데 당연히 공적 대화였죠. 원래 사전에 알던 지인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이미 공적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발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7시간 다 통째로 유튜브에 올려도 좋다고 봅니다. 자, 통화 내용 다. 얼마 전에 편집 없이 조작 없이. 네. 얼마 전에 김건희 대표와 YTN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한바탕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상당히 다퉜던 적이 있지만 취재를 통해서 나타났던 내용에 대한 보도가 일부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기자와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가 됐던 정치인 간의 내용이 됐던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파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던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자는 취재하고 나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내용을-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예. 만약에 취재 외에 공익적 목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개해도 좋지만 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대표가 여러 기자와의 취재 방식의 취재를 응했고 그 취재를 응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 그 보도됐던 내용이 선대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사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파일 자체를 이 해당 기자나 언론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공개하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내용 7시간권을 다 통틀어갖고 M사에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정치인들의 이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을 전체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짚어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 배우자에 대한 각종 문제를 훨씬 더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걸 뻔히 봐도 사적인 문제 같은 걸 공개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데 회사 직원 밑에 사람들끼리 상사 뒷담화를 카톡으로 하다가 잘못 전송해서 본인한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난처한 경우죠. 직장에서도 가장 필요할 경우인데 이런 것처럼 사적으로 뭐 쉽게 한 얘기인데 그걸 공개된다면 되게 난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과연 사적이고 공적인가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애매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배 부인은 또 공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언론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해요. 예. 얘기를 하는 과정이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나 적절치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게 되면 언론은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취재하고 난 다음 그 내용을 묵인했던 실질적인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7월 달부터 쭉 있는 통화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정해가면서 나중에 선거 목전에 와갖고선 터뜨리게 된다면 이것이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한 취재 목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정치인과 배우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접근했던 건지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문제 있는 발언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시점은 언론사의 판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공적으로 대화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개될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전 태도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가처분 신청부터 내서 막겠다.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 건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진짜 몰랐는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확인해 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가처분 신청 내신 거 아닌가요? 이미 예. 여러 차례 앞서 얘기했던 해당 방송사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에 나섰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건 정당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에 이 매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용들을 녹음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내용이 방영됐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론사 기자가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취재한다는 말씀이신 가정으로 거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기자의 직업의 본래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공인들의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기자의 제가 목적입니다. 묻는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저는 만약에 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아니 저는 그게 특정 정파적인 그 자체가 정치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목적이라는 하는 게 이제 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당선시키는 그렇죠. 목적으로 보도 시점이나 보도 내용을 네. 조율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랬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정치적 목적으로 취재하는 것 자체가 전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기자와의 대화는 공적 대화입니다. 특히나 통화는 당연히 녹음된다는 아니, 거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자와의 대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촬영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그 이모 씨라고 현재 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상당히 좀 취재가 부적절하다고 아니었다. 그 판단을 하고 네, 촬영 있는데 기자도 기자입니다. 기자 그렇죠. 발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매체에 대한 촬영 기자인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네.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묻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약 이용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치부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고 혹은 뭐 정치부든 어디 부서든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공적 대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한다? 어디 언론사가 그런가요? 아니 그거 제가 자체가 좀 성립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무슨 김영민 대변인이 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네. 예를 들면 아니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전화를 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통화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통화를 하고 그 내용들을 즉각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다다라서 이 내용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이 올랐을 때 공개한다든지. 시점도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찌되고 그 언론사 기자님의 판단이겠죠. 언론사와 기자의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장경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인식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걱정되는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있었던 그 형수 욕설 발언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던 그런 상황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 선관위에서도 이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원본 파일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죠. 대한민국 근데 김건희 씨 본인이 기자와 취재한 것 이건 진짜 이 형수 욕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완전 사적 대화 아닙니까? 가족끼리의 대화도 공개하는 마당에 기자와의 대화를 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내로남불이죠. 가족끼리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피해를 받았다는 가족이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그리고 대화와 기자와 대화가 그러니까 원래 그 아니, 제가 A 기자와 말씀드리잖아요. 지인 사이였습니까? 아니, 김건희 씨하고 자, 친구입니까? 보세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JTBC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취재의 목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취재의 목적으로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해갖고 내용들을 땄으면 그 내용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되지 않는 대화 내용 전체를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예. 그래서 두 분이 뭐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원래 녹음한 곳은 서울의 소리잖아요. 예. 그 대표는 일단 해당 방송사가 방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공개될 가능성이 일단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선대 입장은 어쨌든 사적인 대화고 이건 정치 공작의 냄새가 짙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내려가는 막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서 공개했을 때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언론사 원래 같지도 해당 않은. 방송사는 뭐 주말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만약 방송이 안 되면 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스타일상 공개는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할 것 알겠습니다.